이 마음이 죄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느끼지 말아야 했을까요? 내가 가진 이름 하나 때문에 그대의 세상이 무너질까 두렵소. 조선의 금기를 깬 사랑, 궁녀와 영모자의 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앗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왕의 곁에서 일생을 바쳐야 하는 궁녀, 소월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궁녀는 궁궐에 입거라면 평생 결혼도 할 수 없고 왕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궁녀가 역적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녀는 어떻게 금기를 깨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을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장 궁녀 소월의 비밀스러운 재능. 궁궐 안의 소문 중종 제위 시절 창덕궁 대전에는 소월이라는 이름의 젊은 궁녀가 있었습니다. 소월은 15살에 궁에 들어와 벌써 7년째 궁녀 생활을 하고 있었죠. 다른 궁녀들과 달리 소월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 그것도 궁녀가 한문을 술술 읽고 쓴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월은 어릴 적 양반집, 서당 앞을 지나다니며 몰래 훔쳐들은 글을 스스로 익혔고 궁에 들어온 뒤에도 버려진 문서들을 주워 읽으며 실력을 쌓았죠. 소월이 또 글을 읽고 있대 쯧쯧. 궁녀 주제에 글을 배워서 뭐하게 출세라도 하려고. 동료 궁녀들은 소월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 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답답한 궁궐 담장 너머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문이었으니까요. 금지된 만남. 어느 봄날 밤 소월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내의원의 약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남자였습니다. 궁녀의 처소 근처의 남자라니. 소월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남자는 어깨에 화살을 맞았고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이 남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이고 만약 궁궐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요. 입 다물고 따라오세요. 빨리요. 소월은 남자를 부축해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다른 궁녀들은 모두 야간 당직을 서느라 없었죠. 소월은 남자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화살은 이미 빠진 상태였지만 상처가 깊어 지혈이 필요했어요. 아! 남자가 신음을 내질렀지만 소월은 주저하지 않고 내의원에서 몰래 가져온 약재로 지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죠. 남자가 정신을 차린 건 이틀 후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소월은 차갑게 말했지만 동시에 미음을 떠서 남자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궁녀의 처소라는 걸 알아챈 그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살렸소? 궁녀가 낯선 남자를 숨겨주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인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소월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간 소월은 남자를 숨기며 간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내 이름은 한재혁이요. 재혁이라는 이름이 낯익은데요. 한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한씨 맞소? 3년 전 영모제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이명의 후손. 소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이명, 그는 선왕 시절 권력을 휘두르다가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삼족이 멸해진 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후손이 살아있다니? 당신은 왜 살아있어요? 삼족을 멸했다고 들었는데 그날 밤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지방에 있었소. 그래서 화를 면했지. 그런데 돌아와 보니 부모님도 형제도 모두 죽어 있었소. 제역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소.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소. 우리 집안은 영모를 꾀한 게 아니었소. 이장 금기를 깨는 감정. 위험한 동행 일주일 후 제역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소. 당신께 너무 큰 빚을 졌소. 하지만 소월은 제역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실 건데요? 궁궐 밖에는 금부도사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당신을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소월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증거를 찾아요. 당신 집안이 영모를 꾀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무슨 소리요? 당신은 궁녀가 아니오. 궁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궁궐 안에는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요.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저는 그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제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오?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소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는 무고한 죄로 유배를 갔고 저는 궁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세상의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알아요.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죠. 비밀 조사의 시작 그날부터 소월과 제역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월은 낮에는 평범한 궁녀로 일하고 밤에는 몰래 승정원에 기록을 훔쳐 읽었습니다. 제역은 소월의 처소에 숨어 지내며 소월이 가져온 문서들을 분석했죠. 이걸 보세요. 한이명이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가 너무 빈약해요. 뭐라고? 증인이 단 한 명뿐이에요. 그것도 당시 한이명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윤원영의 수하였던 사람이고요. 제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정말 무고한 거였단 말이오? 확실한 건 더 조사해 봐야 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삼족을 멸했을까요? 두 사람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장 왕실의 비밀. 한 달 후 소월은 춘추관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역 씨, 이걸 봐요. 문서에는 한이명이 죽기 직전 왕에게 올린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신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왕실의 비밀을 지켜왔나이다 하오나 이제 간신들이 이 비밀을 빌미로 신을 제거하려 하니 전하께서는 진실을 아시어 판단하소서. 왕실의 비밀이라니 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제역은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월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의 기록, 중전의 처소에 있는 비밀 문서함, 심지어 왕의 침전 근처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왕에게는 숨겨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후궁소생이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왕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민으로 살고 있었죠. 한이명은 그 왕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선왕의 유언에 따라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왕위를 노리던 세력들은 이것을 빌미로 한이명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죠.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소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왕께 직접 아뢰어야 하오.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죽을 각오는 되어 있소.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재혁을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안 돼요. 뭐라고?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소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궁녀가 남자에게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 이미 그녀의 마음은 재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재혁도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본 날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금기를 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기 누구냐? 문 밖에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월의 처소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낀 거였죠. 빨리 도망쳐요. 소월은 재혁을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저는 괜찮아요. 빨리. 재혁은 창문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소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상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재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이 밤중에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냐? 수상하구나. 다음 날 소월은 불려나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소월, 너의 처소에서 남자의 기척이 느껴졌다는 제보가 있었다. 내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보고가 여럿 올라왔어. 밤마다 승정원과 춘추관 근처를 배회한다지. 소월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지 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궁녀 주제의 글 공부? 내 신분을 망각했느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신문고였습니다. 누군가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문고를 친 거죠. 대체 누가 관리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고 소월도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 신문고를 울리다. 나는 역적 한이명의 아들 한재혁이다. 재혁의 목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썼다.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왕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청하노라. 금부도사들이 재혁을 에워쌌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재혁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선왕의 비밀과 관련된 문서다. 함부로 대하면 왕실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순간 왕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 문서를 이리 가져오너라. 왕이 문서를 읽는 동안 궁궐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선왕께서는 숨겨진 왕자를 두셨고 한이명은 그 비밀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간신들이 이를 빌미로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말이 사실이라면 짐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오장 진실의 승리. 왕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이명이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영모를 꾸몄다고 증언했던 사람은 윤원영의 수하였고 모든 것이 정치적 음모였다는 게 드러났죠. 한재혁에게 죄를 묻지 않겠노라. 그리고 한이명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왕의 선언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재혁 경이 가진 증거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궁궐의 비밀 문서들인데 제역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소월을 언급하면 그녀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소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월이 아뢰옵니다. 그 문서들은 제가 찾아드린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궁녀 주제에 감히 신하들이 소리쳤지만 소월은 당당했습니다. 소월은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록 궁녀이나 정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입니까? 왕은 한참 소월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경은 한재역과 무슨 관계냐? 소월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월은 한재역을 사랑합니다. 궁궐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궁녀가 남자를 사랑한다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니, 저 궁녀를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소리쳤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짐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은 짐이 잘못에서 비롯되었구나. 한이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간신의 말만 믿은 것도 그로 인해 한재역과 소월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것도. 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월, 경은 궁녀의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지만 경은 또한 정의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었다. 이 공과 과를 어찌 가늠하겠느냐? 소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월은 어떤 벌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월의 궁녀 신분을 해제한다. 그리고 한재역에게 한이명에 자기를 회복시키노라. 두 사람이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 전하,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짐이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한재역과 소월, 경들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짐은 높이 사노라. 새로운 시작. 석 달 후 한재역과 소월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궁궐을 떠난 소월은 더 이상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재역의 아내이자 복권된 양반 집안의 부인이었죠. 혼례식이 끝난 후 재역은 소월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궁녀 생활을 버리고. 소월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편안하다고요? 자유도 없이 사랑도 할 수 없는 삶이 편안한 건가요? 저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장 여성교육의 선구자. 혼인 후 소월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당을 열고 싶어요. 서당? 네, 여자들을 위한 서당이요. 저처럼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당시 조선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 소월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 명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양반집 교수들은 물론이고 평민 여성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글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여자들도 언젠가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소월의 가르침은 조선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지. 하지만 소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소월의 서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 경의하는 일이 매우 가상하구나.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경의 뜻에 짐도 동감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왕은 소월의 서당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소월의 제자 중 일부는 궁녀로 선발되어 내명부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궁녀가 아니라 문서를 읽고 쓰며 왕실의 행정을 돕는 여성 관리가 되었습니다. 7장 제역의 성공. 한편 제역도 아내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소월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제역은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싸웠죠. 특히 그는 신문고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신도 목숨을 건 경험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더 쉽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하, 신문고는 있으나 백성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궁궐까지 오는 것도 힘들거니와 혹여 잘못 치면 역적으로 몰릴까 두려워하옵니다. 경의 제안이 무엇이냐? 각 고을마다 작은 신문고를 설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은 제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선 전역에 민원 접수소가 생겼습니다. 이는 훗날 조선의 민주적 행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